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튜니 외부 발표에 발표를 진행하게 된 NLP 엔지니어 나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블렌더봇 2.0이 나왔고 또 최근에 나온 챗봇들에 대한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메시지에 남겨주셔도 되고 질문은 꼭 발표 주제뿐만 아니라 제가 새로 튜닙에 들어온 만큼 튜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해당 주제로 질문을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아주대학교 람다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을 했습니다. 학부생 인턴 도중 챗봇에 관한 논문, 특허, 그리고 프로그램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총 주제입니다. 처음엔 챗봇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중 여러 도메인에 대한 챗봇을 나눠보고 블렌더봇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챗봇의 구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후 블렌더봇 2.0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구글의 미나, 블렌더봇 2.0의 전신이었던 블렌더봇 1.0, 그리고 GPT, 그리고 이런 챗봇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채우기 위해 시도된 여러 시도들을 살펴보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의 도메인은 그 기준으로 오픈 도메인 챗봇과 클로즈 도메인 챗봇이 있습니다. 전자는 특정 업무를 키워드나 인텐트를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병무청 Q&A 챗봇이 있습니다. 후자는 어떤 토픽을 이야기하여도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루다, 블렌더봇 같은 챗봇이 있습니다. 또한 챗봇은 구조를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한 뉴럴 모델이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엔드-투-엔드 구조와 세부 모듈의 파이프라인 형태를 붙여서 만든 구조가 특징인 컴플렉스 프레임워크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구글의 미나입니다. 구글은 이볼브드 트랜스포머 인코더 1개와 이볼브드 트랜스포머 디코더 13개를 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나의 논문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아보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대표적인 컨트리뷰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평가 매트릭인 SSA입니다. SSA는 현재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챗봇이 발화하는 게 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시블니스와 대답이 구체적인지 판단하는 척도인 스페시피시티의 평균값입니다. SSA는 사람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사람의 주관성이 최대한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는 미나의 어그리먼트가 높은 점수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휴먼 라이크와 SS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아 챗봇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매우 좋은 매트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코딩 방식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샘플 앤 랭크 방식과 빔서치 방식을 실험하였는데요. 질문으로 바다를 어떤 이유로 좋아하나요? 가 들어오면 샘플링 방식 중에서 첫 번째 결과를 보면 해변이 좋아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서 좋아요. 그냥 탁 트인 물이에요. 라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는 반면 당신은 왜 바다를 좋아하지 않나요? 와 같은 이유를 말하는 반면에 이제 디코딩 그냥 빔서치 방식은 당신은 왜 바다를 좋아하지 않나요? 와 같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대화 형식도 이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델은 같지만 샘플 앤 랭크 방식과 빔서치 방식에 따라 모델이 발화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빔서치는 반복적이며 재미없는 답변을 하는 반면 샘플 앤 랭크 방식은 다양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오해는 샘플링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샘플 앤 리네이크 방식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낮은 퍼플레시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화를 하는 게 상당히 부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SA와 PPL의 상관관계에 대한 컨트리뷰션입니다. 실험을 진행해보니 SSA와 PPL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PPL은 옵티마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과 사람처럼 발화하는 챗봇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블렌더봇 2.0의 전신인 블렌더봇 1.0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페어의 컨버세이셔널 AI의 성장 곡선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블렌더봇 1.0이 나왔을 때 매우 큰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사람과 대화한 예시가 있는데요. 저녁 식사에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한 명만 초대할 수 있다면 누굴 초대할 거야?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한 대화는 물론 어느 정도 체리픽된 결과겠지만 실제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발언을 생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블렌더봇 2.0이 이번 토픽의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블렌더봇 1.0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렌더봇 1.0은 맨 처음에 프리트레인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프리트레인으로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게 이제 토론토 북,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그다음에 레딧 데이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토론토 북과 위키피디아로 프리트레인을 진행하였고, 그다음에 레딧 데이터로 이제 프리트레인을 진행한 결과 레딧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을 진행한 결과가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트레인도 학습하고자 하는 서브 태스크와 관련된 데이터로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더봇 1.0에서 파인 튠 할 때 사용했던 BST, 그러니까 블렌드 스킬 속에 파인 튠 데이터 3개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퍼스널리티와 엔게이지니스를 알 수 있는 콤보 AI2의 페르소나 챗, 그 다음에 감정, 공감해주는 데이터셋인 엠파티틱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위자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그 블렌디드 스킬 톡의 예시 데이터셋인데요. 데이터셋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콤보 AI2와 그러니까 여기서 페르소나 챗이죠. 페르소나 챗과 위자드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엠파티틱 다이얼로그가 잘 섞여서 들어가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렌더봇은 그냥 단일 제너레이션이 있는 모델이 아니라 리트리벌도 함께 있는 모델인데요. 그 리트리벌에서 사용한 인코더가 왼쪽 그림과 같은 폴리 인코더입니다. 폴리 인코더는 바이 인코더가 이제 캔디데이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캐싱하고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크로스 인코더는 정확도는 높지만 이제 인퍼런스 때 캐싱을 따로 해놓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의 장점만을 합한 게 폴리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폴리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인코더, 캔디데이트 인코더는 어느 정도 눈에 익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코드라는 이제 모델이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드는 이제 콘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콘텍스트를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어텐션을 취하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이 인코더와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 인코더만으로 그러니까 리트리벌만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흥미로운 답변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뭐 DB에 저장되었든 어디에 저장되었든 그 저장된 문장을 가지고 검색을 한 다음에 발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든 약간 골든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검색셋으로만 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인 바트 모델입니다. 이제 바트 모델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리트리벌 모델만 챗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한계점이 있고, 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만 챗봇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생성 모델이 약간 짧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대답을 하는 비중이 좀 큽니다. 아까 빔 서치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블렌더봇 1.0의 모델 아키텍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보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인풋 컨텍스트가 있고 그다음 캔디데이트 라벨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캔디데이트 라벨스는 이제 이 인풋 컨텍스트, 그러니까 인풋 컨텍스트, 즉 사용자가 이제 뭐 잘 지냈어? 와 같은 이게 이제 인풋 컨텍스트가 들어온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잘 생성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셋이 남아 있나? 있나? 하고 이제 리트리버이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캔디데이트 라벨스도 그 연관된 잘 지냈어와 이제 연관된 그런 이제 캔디데이트를 이제 폴리 인코더에서 같이 넣어서 이제 폴리 인코더가 여기서 관련이 있다 생성하는데 도움이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인풋 컨텍스트와 세퍼레이트 토큰,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버 어터런스와 컨캣해서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제 챗봇의 대화를 생성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점이 이제 리트리버 넥스트 어터런스를 이제 좀 무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원래 리트리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콘캣을 해주는 게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코더의 입력으로는 원래 그냥 인풋 컨텍스트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대화를 잘 하라고 넣어주는 건데 오히려 무시하는 결과를 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 블렌딩과 같은 기법을 통해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알파 블렌딩은 이제 그 정답으로 그러니까 골드 어터런스라고, 정답이 골드 어터런스라고 하면 이 골드 어터런스를 이제 그 폴리 인코더가 찾은 이제 그 캔디데이트로 이제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치환할 거냐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나온 거고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알파고 이 알파를 블렌더 봇에서는 0.5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한 미나를 어느 정도 저격하고 나온 논문이기도 해서 물론 여기서 제한된 매트릭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에큐티 이발이라는 매트릭으로 이제 구글의 그 미나의 SSA처럼 평가 지표를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게이징니스와 휴머니스에 대해서 물음을 하고요. 이거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 이제 그 물론 더 세세한 게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걸 알기에는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제 구글의 미나와 그 다음에 블렌더봇의 비교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왼쪽 그림인데요. 미나와 이제 블렌더봇의 성능상 이제 블렌더봇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사람과 이제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한계점이 많은 모델이다라는 걸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평가한 지표에서는 네, 충분히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렌더봇이나 아니면 뭐 다이얼로 GPT와 같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돌려보고 싶으실 텐데요. 우선 팔레이에서는 블렌더봇 2.0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블렌더봇 1.0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저희 그 회사 ML 엔지니어인 고현우님께서도 오픈챗이라는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여기서든 뭐 다이얼로 GPT든 아니면 이제 빅LM을 기반으로 한 여러 챗봇을 많이 만져보고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와서 그럼 리미테이션이 정확히 어떤 게 있냐? 우선 대표적으로 우선 할루시네이션이 조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뭐 대표적으로 물은 30도에서 끓어와 같이 대표적인 사실이 아닌데 모델은 약간 콘피던트하게 이를 말하는 것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또한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살 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뭐 1시간마다 아니면 몇 초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모델은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된 모델은 전에 있었던 그 데이터셋 가지고만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약간 멈춰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렌더봇 1.0은 아까 말했듯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대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에서 해결한 이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나 블렌더봇 1.0을 설명드렸고, 이제 GPT-3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GPT-3는 명확하게는 챗봇이 아닙니다. 그냥 엄청나게 큰 랭귀지 모델이고요. 이거를 넣은 이유는 우선 블렌더봇이 가장 큰 모델이 9빌리언이고 미나가 2.6빌리언인데 GPT-3는 175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몇십 배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음, 이렇게 큰 모델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엄청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토큰 단위로 했을 때 거의 조 단위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학습을 했던 게. 네, 그만큼 이제 라지 코퍼스, 그 다음에 빅LM, 이 이제 키워드인 이제 GPT-3는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 플레이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지금 요새 되게 뭐 핫한 코파일럿, 그러니까 주석을 쓰면 이 주석에 해당하는 코드를 직접 써주는 네, 이런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해봐도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버트 파인 튠 된 거와 성능을 비교해보면 버트의 성능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GPT-3는 이런 리미테이션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골드피쉬 메모리라는 거를 특히 그러니까 첫 번째 턴에 내 이름은 땡땡땡이야 라고 하고 그 다음 턴에 대화를 이어가다가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렌더봇 2.0은 어느 정도 이를 개선한 모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생활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프리트렌된 데이터 셋에서만 이제 학습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 있다는 거의 한계를 이제 웹 검색을 통해서 블렌더봇 2.0은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골드피쉬 메모리 문제는 이제 제가 그 뒤에 소개할 뭐 DPR 그다음에 뭐 FID 그다음에 뭐 여기선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뭐 RAG와 같은 여러 기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DPR입니다. 이 DPR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그 논문이고요. 이제 DP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DPR 같은 경우는 리트리벌 모델입니다. 우선 리트리벌 모델이고 바이 인코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Q와 P가 있습니다. Q는 퀘스천이고 P는 이제 그 패러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Q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센텐스 버트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에서 악역은 이라는 센텐스가 들어오면 이걸 이제 버트 여기서는 이제 뭐 버트도 있고 로버타도 있는데 뭐 버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버트의 반지의 제왕에서의 악역은 이라는 거를 이제 입력으로 주면 여기서 이 센텐스에 대한 이렇게 인코딩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패러그래프만 다루는 그 버트 모델에서 이 사우론과 관한 이제 패러그래프를 입력으로 넣어주면 또 이제 이런 벡터가 나올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해보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행렬들을 보면 뭐 반지의 제왕에서의 악역은 이제 사우론이고 그다음에 영화 기생충의 감독은 봉준호니까 이제 이거를 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적을 할 때 아무래도 연관성이 높은 쪽으로 해줘야 되니까 지금 QP라고 써 있는 행렬이 그거에 대한 이제 내적 값인데요. 여기서 P는 1이라고 생각하시고 N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BM25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골드라는 방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BM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12의
그 배치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하나만 BM25로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인배치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배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치를 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악역은 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생충의 영화 감독은 박지성이 은퇴한 날은 이세돌은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는 배치가 있다고 하면 이 세 개에 대해서만 네거티브를 뽑아서 여기에 네거티브를 매칭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PM25, DPR을 이제 섞은 모델과 그냥 DPR,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뭐 렐름이라든지 아니면 패스 리트리버라든지 아니면 ORQA라든지와 이제 성능을 비교했는데 DPR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리트리버 모델을 이렇게 하나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FID라는 기법을 논문을 또 하나 읽어볼 텐데요. 정확히는 FID가 논문 이름은 아니고 논문 이름은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건데 여기서 나온 기법 중에 하나가 퓨전 인디코더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퓨전 인디코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우선 퓨전 인디코더도 이 퀘스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그냥 퀘스천과 패스지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갈 땐 퀘스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토큰 그 다음에 그 패스지의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텍스트의 타이틀 이 세 개가 컨캣해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틀과 이 패스지는 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DPR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퀘스천과 연관된 패스지들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 보면 패스지가 n까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가 n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탑 n개를 가져와라 라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콘캣한 것을 이제 인코드에 넣으면 이제 어떤 그 값이 나올 텐데 그 값들을 이제 컨캣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컨캣이 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값의 값들을 컨캣을 하면 컨캣을 하고 이제 이 컨캣을 이제 디코더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디코더는 이거에 대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코더의 입력으로 퓨전을 하기 때문에 퓨전인 디코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퓨전인 디코더 같은 경우에도 성능을 비교했었는데 성능이 아까 DPR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렌더봇 2.0에 설명을 드릴 텐데 블렌더봇 2.0이라는 논문은 정확히 없고요. 블렌더봇 2.0이 이제 비욘드 골드피시 메모리와 그다음에 인터넷 어그멘티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어,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알아본 이제 퓨전 인디코더, 그다음에 DPR, 그다음에 뭐 또 페이스북에서 나왔던 뭐 라그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들을 이제 다 이제 사용을 해서 블렌더봇 1.0을 2.0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골드피시 메모리와 인터넷 어그멘티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의 큰 컨트리뷰션은 우선 데이터셋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욘드 골드피시 메모리는 우선 여러 가지 물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모델은 발전하는데 왜 평가하는 데이터셋은 짧은 대화만 사용할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짧은 대화만 하지 않고 긴 대화를 하는데 왜 짧은 대화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뭐 미나와 그다음에 블렌더 1.0도 총 시퀀스 랭스가 128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28로 한 것일까? 라는 물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보자. 그 다음에 이 바꿔보는데 이거를 128, 256, 512, 1024 이렇게 한번 늘려보자 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긴 대화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점점 길어질 텐데 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를 1024로 아무리 늘려도 시퀀스 랭스를 이제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화가 점점 쌓이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히스토리를 업스트리트해서 줄여보자 라는 게 이제 이 논문에 있었고 또한
여기서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이런 걸 실험해볼 데이터셋이 있나? 였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MSC라는 멀티 세션 챗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세션 챗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이 총 4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게 각각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션 1 때는 맨 처음에 그냥 스피커 1과 스피커 2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데이터셋과 이 MSC 데이터셋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생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런 습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의 맨 밑에 보면 이제 초록색 표시로 6 hours later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보통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할 때도 그 사람과 계속 한 몇 시간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 있다가 톡하고 그다음에 한 3시간 있다 톡하고 그다음 일하다가 한 8시간 뒤에 톡하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셋에 이런 사람적인 이런 걸 이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 총 4세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세션을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시켰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오냐, 그러니까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에 대한 이게 지표인데 지금 BST는 그냥 블렌디드 스킬톡, 그러니까 블렌더봇 1.0입니다. 그다음에 MSC 2.7B는 이제 이 이제 블렌더봇을 멀티 세션 챗으로 파인튜닝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트렁케이트 128, 트렁케이트 1024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시퀀스 랭스를 그만큼 늘려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시퀀스 랭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된 매트릭은 참고로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UMMEM이라고 있는데 이게 Summarize Memorizatio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봇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냥 히스토리를 그냥 넣어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점점 길어지면 이거를 축약해서 넣어주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냥 블렌디드 스킬 톡과의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더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인터넷 어그멘티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저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라지 코퍼스로 이제 프리트레인된 빅 LM의 성능은 좋아. 근데 왜 좋을까라고 하면 모델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성능도 좋아지는 거지. 근데 정보의 끝이 있나? 근데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지? 라는 이제 물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손흥민을 좋아해. 너 혹시 너 최근에 손흥민이 골 넣은 게 누구랑 한 경기인 줄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모델이 쿼리를 날려야 될 텐데 이 쿼리를 어떻게 학습시키지? 라는 물음이 우선 1차적으로 드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셋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의 최근 경기라고 쿼리를 날리는 게 이제 골드 라벨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 골드 라벨은 있는데 그럼 그걸로 생성된 이제 여러 가지 패러그래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최근 맨시티와 1대 0으로 이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뉴스 기사들이 나올 텐데 그럼 이거와 그러니까 손흥민이 최근 언제 누구랑 경기했을 때 골 넣은 줄 알아? 와 가장 연관된 패러그래프는 어떤 걸까? 라는 것도 이제 골드 라벨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이 라벨 같은 것도 그럼 기존에 데이터셋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기존에 데이터셋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자 해서 페이스북에서도 위자드 오브 인터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또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고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이제 파란색이 우선 데이터셋이 그 위자드 시리즈처럼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자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견습생, 이제 그러니까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막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은 없는 그런 역할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이제 상대방의 퍼스널리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야. 나는 타이타닉을 20번 봤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제 사용자가 말하길 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를 봤어. 어, 나는 그 연기를 엄청 좋아해.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위자드는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검색은 뭐 구글 같은 거를 쓰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서는 빅 뉴스 API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항상 또 이런 검색 쿼리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또 여기서 빨간색으로 보면 did not use a search wizard for this message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검색 쿼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검색을 날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패러그래프가 나와도 실제로 연관 있는 것만 하나만 뭐 몇 개만 이렇게 체크하는 형식으로 라벨링을 해줘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여기서 어, 개인적이 아니라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아까 제가 미나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블렌더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이제 위키 데이터를 어, 사용해서 많이 학습이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실제로 그 사용자들이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아낼 때 들어간 사이트들의 이제 그 포지션을 나타낸 것인데요. 위키피디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위키 말고 다른 것을 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여기서 또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어 놀리지는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로 어, 이제 그냥 프리트레인과 그냥 파인튠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골드 놀리지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PPL을 봐도 F1을 봐도 KF1을 봐도 이제 트랜스포머 골드 놀리지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되니까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KF1은 저는 처음 봤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니까 놀리지 F1이라고 그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이 패러그래프에 체크한 표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골드 라벨 체크와 실제 모델이 체크한 게 같냐, 어느 정도 일치하냐가 이제 KF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F1 같은 경우는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렌더봇 2.0의 그 베이스가 된 모델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블렌더봇 2.0에 대해서 이제 그 성능이나 그런 리절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더봇 1.0과에 대한 비교가 맨 처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렌더봇 1.0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완다 비전이라고 하는 마블이 아니죠. 마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블에서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방영을 해서 프리트레인 된 데이터나 아니면 파인튠 데이터가 엄청 최근이지 않은 이상 알기가 엄청 힘든데요. 블렌더블 1.0 같은 경우는 완다 비전이라는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렌더블 2.0과 사람이 인터랙트한 거를 보면은 우선 블렌더블 2.0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라를 캐치하고 그 다음에 서치로 완다 비전을 서치해서 엘리자베스 윌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잘 생성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롱텀 메모리인데요. 여기서 원래 훨씬 더 길었습니다. 훨씬 더 길었는데 제가 이거 슬라이드에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만 잘라서 왔는데 여기서 보면 메모리 라이트라고 해서 메모리에 잘 기억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롱텀 골드피시 메모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블렌더봇 2.0에
모델 스트럭처인데요. 우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말하는 대화, 그다음에 그 대화의 히스토리,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이제 블렌더버 2.0의 인코더와 메모리 디코더를 거쳐 롱텀 메모리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검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쿼리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제 쿼리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진짜 그 제너레이션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바트가 사용될 수도 바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바트를 사용해서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면 여기서 서치할 때 어떤 게 연관되는지를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DPR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RAG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정보들이 인코딩이 되고 나면은 이런 벡터들이 나올 텐데요. 이 벡터들과 이제 그 롱텀 메모리가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이거의 정보를 이제 인코더로 받아서 이거의 정보도 이제 인코딩 벡터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인코더와 맨 디코더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그 골드피시 메모리에서 나왔듯이 거기서도 아, 다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점점 쌓일 텐데 그거 너무 길지 않을까? 이거 긴 거를 줄여보지 않을까? 근데 줄여보는 게 뭐 잘하지? 바트도 잘하지? 라고 해서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도 실험을 한 거를 아까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거를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된 벡터 값들을 결론적으로 콘캣을 하고요. 근데 이 콘캣 한 거를 또 유의 깊게 보시면 이거 아까 퓨전 인디코더에서 나왔던 기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캣한 값들을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챗봇의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결과만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베이스라인은 블렌더봇 1.0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렌더봇 1.0이 최근에 나온 어떤 오픈 도메인 챗봇의 가장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진행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세션 사용률도 아까 그 메모리에 기억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네, 세션 사용률도 55%로 매우 중요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루시네이션 놀리지 같은 경우에 9.1%에서 3.0%로 크게 감소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이프티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챗봇이 어느 정도 배드 랭귀지를 많이는 아니고 약간 프롬프트가 좀 그러면 바라는 거를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제 기존 그 배드 연구와 더불어 디피컬트 프롬프트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갖춘 방법을 사용해서 그 결과 불쾌한 응답이 90%나 감소하였고, 그다음에 안전한 응답은 74.5%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됐다, 완전한 해결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연구진들도 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딱 보기에도 90% 감소한 거지 완전히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랑 그다음에 장기 기억을 활용해서 이제 블렌더봇 2.0의 접근법을 새롭게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프롬프트를 진짜 사람이 너무 창의적이어서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직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컨클루션을 내보자면 1.0에 비해서 성능이 매우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텀 메모리도 완화하였고, 그다음에 웹소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이프티에 대한 컨클루션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이것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어떤 게 안전한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도 어느 정도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퓨처워크처럼 말해준 그 논문은 아니고 블로그에 그 페어 블로그에 쓰여 있었는데, 이때 지금 블렌더봇 1.0이 나온 이후로 멀티모달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이제 곰돌이가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었는데, 저희도 카톡을 하다 보면 대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멀티모달로 하는 게 이제 페어 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혼합해서 단일 AI 시스템으로 어, 최종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블렌더봇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